자, 일단은 내일 공략 종목 5월 27일 목요일 공략 종목부터 설정을 합니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의 기준을 잡는데요. 일단 HMM의 경우는 1,500만 주, 한국전력은 기준 거래량 1,000만 주, 그리고 대한항공의 기준의 기준 거래량은 일단은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계속 실렸었어요. 그 거래대금이 실릴 때 거래량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제 주가가 3만 원인데 3만 3천 원 기준 잡으면 대략적으로 700만 주, 600만 주, 700만 주 정도만 실리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기준에서는 매집 단가 대비해서 버거운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6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은 2천만 주, SN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적 수급이 있어요. 500만 주. 아난티는요.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2,5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2,500만 주.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기준에 26일 야간 교육의 기준에 내일 공략할 종목을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는데 낙폭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형성된 쪽도 있고 또 뭐 장 막판에 끄집어 올린 이제 한정 기술도 있습니다만 한정 기술은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오버슈팅이 팡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연동돼 있다 할지라도 내일 수급 범위가 좀 머리 아플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안전 기술도 이렇게 되면은 같이 묶어서 올려드리고 개장 전에 9시 8시 50분 전후에 그런 기준점을 또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국 한전 기술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350만 주. 이렇게 되면은 350만 주면은 2천억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거래대금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400만 주 잡을까요? 350만 주, 350만 주면 될 것 같아요. 3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죠. 오늘 막판에 들어올린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7종목이나 되는데 이 7종목을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한전기술이 한 묶음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묶음의 기준을 따로 별도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뭐 종목을 뭐 어마어마하게 뿌려대서 이 중에 한 종목만 잘 올라라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이거 한 폰을 딱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27일 날 기준에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에서 뭐 대형주가 지금 보시면 HMM이 조금 다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종목별로. 근데 HMM이 1,500만 주, 대한항공이 600만 주, SM이 500만 주, 아난티가 2,500만 주, 한국전력 2,000만 주, 두산중공업이 2,000만 주, 한전기술이 400만 주. 무슨 말이냐면은 HMM이 시가총액이 17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16조 8천억 뭐 이런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막 10조 넘기고 있는 3억 4,700만 주짜리거든요. 그리고 SM은 이제 막 1조가 됐고 아난티는 1조가 지금 채 안 되지 않나요? 잠시 볼게요. 아난티 안 될 거예요. 이쪽이 추가 물량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죠? 안 됩니다. 8,300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군들이 상한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내일 당장 상한가 갑니다 할 수는 없지만 12월 23일 날 LG전자가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LG전자 주식수가 얼마에 1억 6,360만 주거든요. 1억 6,360만 주. 10만 원 기준 잡아도 16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엔 9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15조 정도 할 텐데 상한가 갔단 말이죠. 안착으로.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2일 때 1월 8일 날 장중에 상한가를 찍어줍니다. 정상적인 바이오 종목이 아닌 그런 쪽에서. 결론은 갈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언제? 화, 수, 목. 그리고 상황 봐서는 월, 화, 수, 목 다 해버릴 거야. 왜냐면 예전처럼 방송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한 2달 정도를 건강상의 문제로 성대결절로 좀 쉬어버렸더니
지금은 이제 방송 접속 인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게끔 방송을 자주 해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나도 내일 상한가 종목 잡고 싶어요. 요 종목 지금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 종목군에 대해서 교육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채팅방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응? 상상상. 그래서 상상상 나도 상한가 종목 가지고 가고 싶어요. 내일 이 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고 상한가 못 간다 생각하지 않고 상한가 가서 수익 좀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상 얼른요. 뭐 접속 인원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상상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제 교육 다 받으셔야죠. 그죠? 상상상 얼른 그렇게 해서 이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의 자료 이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상상 능동적으로 좀 기준을 잡아주시고 상상상 오케이 상상상 이암 파파님은 항상 능동적이시고 주린영궁 선생님도 능동적이시고 다른 방 상상상 올려주시지 않는 방은 유튜브 쪽 이제 방송 이제 나올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안 올릴게요. 왜냐면은 주무시는데 제가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접속하시는 분들 쪽에만 기준을 잡아서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상상 그리고 요 종목군들 이제 설명 다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되는 이유하고 홈페이지로 오셔서 지금 같은 기준에 이제 좀 더 여유롭게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이런 기준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올려드립니다. 일단 그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야 돼요. 그 네이버에서. 왜냐면 유튜브에서 저를 검색하시면 제 동영상이 수백 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뿌려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 채널도 막 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종목군을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그 자료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료를 한 번 더 올려드릴 건데 거래량 교육 자료 부분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 자료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래량 교육 자료 PPT 자료 말고는 없나요? 잠시만요. 파일 보내기 해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약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받고 또 수익 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수익 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PDF 파일 거래량 부분 파일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디 있나요? 매집 쪽에 좀 거래량 부분의 기준 PDF 파일이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표 거래량 안 보이죠? PDF 파일 자, 그래서 거래량 부분의 자료하고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올려드릴게요. 떴네요. 네.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출석 검사해서 잘 해주시는 방에 일단은 마지막 방에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전 방은 다 받으신 자료니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네이버에서 어차피 유튜브를 보셔야 됩니다.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먼저 이제 유튜브부터 볼 거예요. 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일단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도 이제 제가 뭐 들어온 김에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뭘 수정할 거냐면 요거 지금 카카오하고의 지분 인수 경쟁이죠. 인수 경제가 아니라 주식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걸 쓰시다 보니까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올려드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따라잡는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잡아서 올려드렸었죠. 이 내용을 두산중공업 그리고 SM, 그 SM 부분을 또 이제 다른 분들 방송 끝나고 이제 유튜브 녹화 방송 보실 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시간의 폭등을 했고 카카오, 네이버 인수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태이고 25일날 장 마감 이후 또 25일날 1시 15분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전략의 기준이 있고 그것을 전부 이제 참조하셔서 대처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요즘에 뭐 태그를 아예 우리 직원분들이 넣지를 않네요. 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도 태그를 우리가 다 넣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방송 확인하셔서 대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보시면 이제 SM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 제가 이걸 봤군요. 조금 전에 실시간 스트리밍 이걸 봤는데 요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장중 실전 공략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편입을 못 한다라는 것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립니다. 전략 부분을 장중에도. 그러면 호텔신라의 흐름을 그 이전에 좀 잘 잡아줬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그 마지막 방, 지금 마지막 방에 이제 거의 1000분 정도 오늘까지 해서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볼게요. 그 방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호텔신라를 한번 볼게요. 이제 SM부터 볼까요? SM에 이제 화두가 됐으니까 SM을 보겠습니다. SM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SM에 어제 장중에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장중에 올려드릴 때 주가가 42,550원입니다. 42,550원. 그리고 이제 분봉의 기준을 잘라서 올려드리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분봉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편입할 수 있었던 기준이 이런 그 동그라미 쳐드리는 라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자가 벌써 이미 나간 상태고, SM 같은 경우 문자가 나가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걸 여러분들께도 오픈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VIP 회원님들 그리고 이제 직장인 회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는 거죠. 왜? 아시고 계시니까. 뭘 그렇게 해드려도 사실상 많은 분들이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넣어놔요. 매일매일 녹화 뜨고 매매사에 나가고 하면은. 그 SM 같은 경우 5월 단문 문자만 이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어제 기준의 단문 문자 21일 날 09시 7분에 39,300원, 어제 기준에 4,850원. 오늘도 사실은 매매사에 들으려다가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어서 좀 멈춰 있었죠.
그리고 이제 비중 유지의 전략이었고, 그럼 둘이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4만 원 전후 수준의 평균 단가가 나와요. 4만 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편입을 해서 4만 원 전후 수준의 기준에 일주일 금요일 날 편입해서 뭐 일주일도 안 됐죠. 오늘 시간에서 46,450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럼 얼마 15% 수익이 난다면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 시가총액 1조짜리. 이미 벌써 이제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25일 날 기준점에서 이렇게 다 잡아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창고 동향부터 해서 매집의 기준에서부터 편입은 어디서 잡느냐부터 해서 이거를 동영상으로 같이 올려드리고, 동영상으로 지금처럼 같이 올려드리고, 또 뭐 채팅방에도 올라가 있는 거죠. 봐볼까요? 어제 기준에 05월 25일 기준에 흐름 26일, 25일, 26일 SM을 칠까요? 아니야. SM 기준에 보겠습니다. SM에 이제 그 오후에도 7시 32분에도 SM을 올려드렸었고, 쭉 보시면 15시 35분에도 이제 SM 올려드렸잖아요. 그 장 마감 이후에. 그 전에도 여러분들께 쭉 올려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후 4시고 이게 화요일, 어제가 화요일이죠. 그렇게 하고 SM 5월 25일 1시 30분 기준에 동영상. 이게 지금 2시 16분에 이제 올려드렸단 말이죠. 올려드리면서 SM의 기준도 차트를 전부 잡아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차트를 잡아서 올려드리고, 또 SM의 이렇게 교육 기준에 현재가가 42,750원인데요. 1시 37분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매집주에 대한 기준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거래대금은 기준 거래량 500만 주 거래대금 안 나왔지만 개별 매매와 추세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41,600원, 42,300원 눌림목 나오면 편입 기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뭐 SM을 선행 매매해서 나중에 추천하나? 시가총액 1조에 달하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더 일찍 들어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녹화를 뜨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거고, 또 문자를 발송하고 나중에 들여다봤더니 더 움직이니까 여러분들도 수익 내십시오라고 이 가격에 잡아드린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SM의 흐름을, 편입 기준을 유료방에 들어오시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유료방에서는 이렇게 4만 원 전후에서 편입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21일, 25일 두 번 10%, 원래 10%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물타기란 단어를 좀 죄송스럽지만은 천박해 보여서 쓰기가 싫다 이거예요. 그냥 분할 매수 처음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5% 들어가고, 그 다음 5% 들어갔고, 신규 편입자 5% 들어갔고, 내일 신규 편입자 뭐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올려드렸다는 거죠. 전략은 조금 이따 잡아드릴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화요일 날, 어제 장중에 이렇게 기준점 잡아드리고, 또 매집 계산기 올려드리고, 차트 올려드리고, 다 매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집은 CS 창구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210만 주 5월 25일 기준까지 누적 기준에, 장중의 기준이잖아요. 장중에. 장 마감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244만 주. 매수 평균 단가가 35,861원. 어제 기준에, 어제 장중 기준에, 그리고 저 종가의 기준 5월 24일 종가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집이 돼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매집 단가 대비해서 10%를 매집했는데 50% 평균 단가 대비 50% 이상을 들어올리지 못하면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들의 흐름에서, 이거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이들의 흐름 기준에서 매집이 단행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공매도 상환 부분이나 대차거래 물량 상환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주의를 좀 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미만, 또 1조 수준, 또 5조 미만 이런 종목에
전략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윤정도가 매집됐네요. 매수 편입 3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겠어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형주의 경우는 뭐 얼마 전에도 사실상 우리도 서울 바이오시스의 모관 창고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온 매수세를 믿고 들어갔다가 모관과 유진의 손바퀴 무릎 속에 당했다는 느낌을 결국은 받게 됐죠. 결국은 이제 낭패를 보고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의 기준들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기준에도 이제 전략을 잘 잡아 대처할 건데 장중에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만 늦어져요.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일부러 오르는 게 아니라 4만 원대에 편입이 되고 4만 원 전후에 또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한 템포 늦은 4만 2천 원대. 그래도 뭐 4만 6천 원 이상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기준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그 구독 알람 신청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쪽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구독 알람 신청하셔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가 먼저 다른 분들보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1분이라도 먼저 편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편입 기준을 잡아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지금 제가 링크를 그 각 게시판에 올려주라고 할 테니까 그 링크 보시고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동영상이 떴어요라고 띵동 소리가 나오면 편입의 기준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비단 그 SM뿐만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SM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보신 기준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두산중공업 보시는 거죠. 5월 26일 날 기준도 있지만 5월 뭐 20일 날 기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5월 20일 날 28개 좋아요가 있어요. 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 기준이 얼마입니까? 13,000원대예요. 13,000원대. 13,000원대. 매직 계산기 보실까요? 13,700원. 현재 13,650원입니다. 라고. 그죠? 그럼 13,650원 기준에서 목표주가 이 당시 기준에 15,000 목표, 15,000원 목표, 그러고 나서 15,500원까지로 또 확대를 해드렸어요. 근데 주의하자. 어떤 걸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를? 두산중공업의 기준에 이제 일주월봉의 기준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으니 그건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5월 20일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무료방에서 기준을 잡아서 보겠습니다. 5월 20일 날 저 전략을 짜고 있을 때 두산중공업 5월 20일 0월 20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저게 이제 12시 17분이죠. 그럼 12시 17분 이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지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거 봐봐. 또 HMM 5월 18일 기준에 42,400원 지지 확인. 다 참나. 52,000원 찍었어요. 지금 52,200원. 근데 왜 여기에 1,000여 명이 계시는데 그 수익을 못 내시냐 이거죠. 1,000여 명이 계시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뒷부분에 보이는 게 유튜브에 영상 이거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15,500원 목표주가 그리고 5조 7천억짜리입니다. 거래대금 지금 1,000억을 넘기고 있습니다. 2,000억은 되겠네요. 고점 14,000원 기준인데 11.11%니까 정확히 읽어보세요. 차익 실현 범위 매직 계산기 완료. 이거 뭐 글씨 복사해서 자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한번 그럼 크게 보여드릴게요. 크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15,500원입니다. 현재가 13,550원입니다. 목표주가 15,500원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은 1,000억 원 이상 터졌습니다. 언제 기준에 12시 17분에. 그럼 마감 때까지 고점을 넘기면 2,000억 원 터질 수 있습니다. 고점이 14,000원인데 고점 대비해서 1.5% 조정
받으면은 50% 차익 실현할 수 있고 100% 전량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월등히 더 터져야 되는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몸통 고점이라고 나온 거예요. 꼬리를 빼고 나면 몸통의 고점이 13,900원, 꼬리를 치면 14,000원까지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10.32%의 그 기준이 되니까 이것을 돌파를 한다면 1조 이상짜리의 종목은 1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 그럼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그 올려드렸던 게 뭡니까? 거래량의 기준에 명확히 윤정두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거짓말을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15%고 지금은 아주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 상승까지 편입 가능하다. 그 교육을 장중 내내 들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야간 방송에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장중 내내. 그러니까 못 따라붙어요. 문자 안 드릴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지가 되고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의미 있는 거래량의 수준은 5분봉 기준에 40만 주다. 최소 거래량은 5MA, 20MA 분봉 기준의 거래량을 설정을 해서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양봉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 녹화하는 그 화면 그대로. 그럼 이걸 보셔야 돼? 안 보셔야 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벌써 이제 2개째입니다. 예? 벌써 2개째예요. 뭐가? 지금 그 SM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4만원 초반에 편입할 수 있었고 두산중공업 5월 20일 기준에 13,000원대 들어갈 수 있었고 4월 14일 기준이면 언제 기준이 될까요? 4월 14일 기준이면 주가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때 14,000원대야. 그래서 이 추세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하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또 그 다음 범위 또 보시죠. 호텔신라의 기준이 되겠죠. 5월 4일 날 호텔신라가 얼마인지 볼까요? 5월 4일 날 여러분들께 분명히 호텔신라를 올려드렸습니다. 9시 초반에. 4거래일 약 200만 주 5% 매집. 4거래일 만에 200만 주 5%를 매집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1차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가 얼마입니까? 9만 원입니다. 9만 1,000원. 9만 1,000원. 그럼 호텔신라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SM 말고 저 부분을 저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 조금 이따 호텔신라도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어찌됐건 호텔신라의 매수단가 문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5월 3일 89,000원, 5월 4일 91,000원, 5월 13일 95,000원, 비중 유지 10% 기준에 신규 편입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편입해야 되니까 그 다음 95,500원, 93,800원, 95,600원, 96,500원 계속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윤정두네보다 내가 유리할 수도 있다. 왜? 나는 돈 안 내고 들으니까 어차피 지금 주가 대비 맨 처음 들어간 가격 이틀 빼고 나면은 이때 다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비중 유지인 거지. 예? 이때 빼고 나면은 지금도 들어간 거니까 95,000원대 전후 수준이니까 뭐 프리미엄 좀 주고 혹은 내일 눌리면 호텔신라 나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장중에 문자 사인을 받고 돈 내고 문자 사인이 오면 그걸 받고 매매를 하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뭐 이게 올라가겠어부터 해서 다시 볼까요? 호텔신라 첫 번째 날의 기준이고 24일의 기준에도 5월 4일날 그렇게 9만 원 초반의 기준에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여기서 다 해드린 거예요. 지금 이 5월 4일자의 동영상인데 일단은 같이 보시죠. 이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잡아드린 거예요. 14,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기준입니다. 14,600원 그리고 14,650원 5% 올라왔을 때 그리고 또 볼까요? 두산중공업 이외에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의 기준에서도 얼마예요? 24,800원. 24,800원. 한국전력이. 예, 오늘 26,000원 찍죠. 또 한국전력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항공, 금호석유는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22,400원, 그죠? 오늘 23만 원대, 23만 6천 원까지 그래도 확 돌려놨죠.
그나마. 또 대한항공, HMM 다 SM까지도. SM 얼마 이게 41,000원. 이런 동영상을 이거는 사실 죄송한데 늦게 올려드렸고 우리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동영상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어려운 상태고 결론적으로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HMM도 46,000원대고 뭐가 무서워요. 결론적으로 호텔신라는 그래서 5월 4일자에 9만원 초반 이런 거래 기준 여러분들이 매집 상황 보면서 5%의 매집 종목의 기준에 추세 교육까지 이거 차트 보셨죠? 추세 교육까지 이런 종목이 이제 오버슈팅 나오면은 어마어마해지죠. 얼마예요? 89,000원이잖아. 89,000원. 이거를 왜 놓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 또 볼까요? HMM 같은 경우에 HMM의 5월 18일자 장중 기준에 9시 46분 거 야간 교육 말고 5월 18일자 장중 기준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죠? 43,000원 뭐 이런 기준에 42,400원 지지 확인하고 주봉계 목표 주가 5만원으로 일단 살짝 낮춰드리고 어떻게 돼? 결국은 올려드렸다는 건 뭐야?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 49,000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얘도 볼까요? 얘도 보겠습니다. HMM 문자매매 사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49,000원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써있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이후에 처음에는 10%의 기준 42,200원에 그러고 나서 추가 편입해서 44,800원이 뭐예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44,000원에 들어가죠. 뭘? 세배령 42,000원, 43,000원, 44,000원 평균 단가 얼마? 43,000원 이하. 왜? 42,000원에 10%를 들어갔으니까 처음에.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전량 차익 실현 한 번도 안 했어요. 일단은 이번 편입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정 의원님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내일 또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걸 알려주셔야 되냐면 이 HMM의 매수평균 단가를 알려주셔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분들께서는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이 HMM의 동영상이 최근 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그때 다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 있어요. 이거 지금 한번 이 파일 보고 내일 공략주 본격적으로 교육 들어갑니다. 라이브 방송에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같이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자, 3월 9일입니다. 이거는 언제? 5월 4일이고 5월 4일 날 34,800원의 추매. 5월 4일 날. 지금 얼마야? 52,200원이죠. 15,000원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15,000원. 40%의 수익. 15,000원 곱하기 3,000 주면은 4,500만 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5월 4일이잖아요. 5월 14일 날 49,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42,000원에 다시 샀으면 7,000원 수익이 추가적으로 난 거죠, 지금. 그잖아요. 이런 기준점에서 이 바닥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2월 달에 산 물량들. 3월 9일 날 얼마나 갖고 계시죠? 라고 했더니 5,000주 14% 수익입니다. 만주 23%입니다. 5,000주 있습니다. 매수평균 단가 22,210원입니다. 현재 18% 수익입니다. 그럼 얼마 지금 20% 수익 났다고 치고 24,000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 낭패를 본 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고생했죠. 왜? UBS가 24,000원대까지 땡겼어요. 근데 종가를 2만원에 끝내버렸어. 와, 패닉이죠. 윤정두가 그걸 잡아드리려고 멘토 역할을 하고 유료 과금을 받는 건데 그날은 못 잡아드렸어.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 그날 급등이 나올 때 20% 이상의 변동이 나와야 오버슈팅으로 인정을 하고 20% 넘기고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고점 대비 1, 2% 밀리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단계별로 합니다. 2번 나눠서 합니다. 차익 실현. 그리고 만약에 꼬리가 없이 끝나면 그 다음날 고점 대비 밀릴 때 혹은 음봉으로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합니다. 끝.
근데 8%까지 들어올렸던 UBS가 갑자기 100 몇십만 주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매도, 급격한 매도. 그러면서 결국은 얼마? 마이너스 8%.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얼마? 2만 원으로 끝내버렸어. 와, 사람 진짜 난리가 났었죠. 겉으로는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2월 달에 2만 원 미만, 뭐 3만 원 초반, 3월 달에 2만 원 초반 뭐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지금 3월 18일까지 그래도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죠? 안 흔들리고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 수익입니다. 21,650원, 61,065원입니다. 22,000원, 21,300원, 21,300원, 19,220원. 근데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런 그 2만 원대의 물량을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 20일에도 나중에 이제 또 따라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더 높은 가격에 추가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당시 기준에 24,000원까지 8% 들어올렸을 때 차익 실현 문자는 안 나갔더라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 창출을 해내신 분들도 계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제 단가가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은 3월 말에 35,700원 찍고 밀릴 때, 3월 말에 35,7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하거든요. 그죠? 33,000원, 34,0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34,0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아까 보니까 뭐 물량이 만주, 2만주이신 분들도 계시잖아. 만주라고 따져봅시다. 만주. 그러면은 뭐 2만 원대 샀으니까 2억 정도를 사셨어. 3만 원대 중반에 팔았어. 그러면 얼마야? 15,000원 수익 났으니까 1억 5천 수익 났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 팔고 땡큐 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내려요? 27,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29,500원 이하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잡았죠. 그럼 만약에 뭐 28,000원에 다시 사셨다. 그럼 그거 다시 판 거 얼마예요? 4만 원 찍고 밀릴 때 36,500원에서부터 4만 원 사이에 다 팔았어요. 그럼 38,000원에 팔았다고 치면 28,000원에 사서 또 10,000원 수익이야. 만주 갖고 있었죠. 또 1억 수익이야.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은 35,700원 찍고 그냥 그 위로 올라갈 때 수익이지 그 이상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단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애술리 선생님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더블 나신 거지 사실. 25,600원에 52,200원 찍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35,500원으로 확 늘어나 29,600원으로. 왜? 말씀드렸잖아요. 34,000원대 차익 실현하고 29,500원 이하 27,500원 뭐 이런 때 편입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보세요. 4월 말에 얼마를 찍습니까? 4만 원을 찍죠. 4월 말에. 그죠? 보세요. 쭉. 4월 19일 날 27,900원, 29,850원. 왜? 밀려 내려왔을 때 27,500원까지 밀릴 때 편입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재편입해. 전량 매도를 하고 재편입해. 전량 매도는 작년 말에 한번 전량 매도를 하고요. 그때는 10% 비중. 올 초에 전량 매도 한번 하고요. 얼마에 사서? 7,000원, 8,000원에 사서 전량 매도한 게 12,000원에 한번. 재편입해서 또 17,000원대인가 16,000원대 한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 비중을 갖고 간 게 2만 원 이하. 14,600원에서부터 편입하기 시작해서 2월 달에 2만 원 이하. 본격적으로는 2월 말 3월 초에 2만 원 전후. 그거 전량 차익 실현 27,500원까지 밀릴 때 재편입 또 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4월 말에 4만 원까지 올라갈 때 2만 원 평균 단가에서 다 높아졌잖아요. 다 차익 실현하고 새로 사는 거 아니야. 요거를 어떻게 4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 단가 바뀌는 거 보세요. 이 상태에서 단가가 바뀝니다. 4월 26일까지는 3만 원, 31,500원, 32,000원, 34,800원, 29,500원 이렇죠.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도 여전히 26,000원, 39,650원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단가가 바뀝니다. 4월 말 기준에 3만 원대 갖고 있던 물량을 4월 말 기준에 36,500원부터 4만 원 사이에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5월 초순에 갖고 있는 물량을 보면은 34,000원에서 35,000원대 그 자리에서부터 다 편입이 기준이 잡힌 거잖아요. 최저가가 34,000원대까지 밀렸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애술리님 빼고 나면은 전부 3만 원 전후 3만 원 이하 이랬단 말이야. 4월 26일, 4월 19일 이럴 때 전부 그렇잖아요. 2만 원대, 3만 원 이렇게. 근데 이 평단이 높아졌어. 왜 높아져? 더 사서? 그게 아니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산 거야. 36,500원 이상에서 팔아서
38,000원, 39,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해서 35,000원, 6,000원, 7,000원에 다시 산 거란 말이다. 그럼 34,000원에 팔아서 27,000원, 28,000원에 재편입하고 28,000원에 재편입한 거 4만원 눌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해서 3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에 다시 다 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6일부터 계속 사죠. 5월 6일부터 계속 사요. 막 39,000원, 4만원까지 계속 삽니다. 계속 삽니다. 막 44,000원도 사. 다 사. 계속 사. 왜? 44,000원 새별형이니거든 또. 계속 사. 계속. 여기서는 38,000원대 차익 실현했다고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재편입했는데 잠깐 출장 갔다 오셔서 못 샀어? 못 사셨어? 필요 없어. 계속 삽니다. 계속 사죠. 계속. 그러고 나서 얼마에 팔아요 이거를? 5월 14일 날 49,000원 기준에. 49,000원 기준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 얼마까지 밀려요? 41,000원까지 밀리죠. 5월 13일까지 48,000원 막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했으니까 평균 단가가 48,000원인 거지. 늦게 이제 막 따라 붙으신 분들. 14일 날 아닙니다. 49,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단가가 또 낮아져. 분명히 여기 보시면 얼마예요? 45,000원, 6,000원, 8,000원 쭉 있잖아. 45,000원도 있고 33,000원에 그대로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43,000원, 47,900원 막 이랬잖아. 근데 단가가 또 바뀌어. 42,000원, 42,000원, 43,000원. 5월 20일 날. 왜? 5월 18일부터 42,000원, 43,000원, 44,000원 계속 샀으니까. 계속 사서 결국은 또 어떻게 5만원 넘겼죠 또. 5월 24일 월요일 날 기준에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48,000원 5%입니다. 앞방 선생님은 이제 5월 25일 날 차익 실현하시고 또 편입하시고 이런 관점에서 기준이 되죠. 공식 전량 차익 실현이 44,000원대 또 34,000원대 공식 전량 차익 실현이 3월 말 34,000원대, 그리고 재편입 4월 말 4만 8,000원, 9,000원 4만원 수준, 4만원 수준. 그리고 5월 14일 기준에 4만 8, 9천원 이렇게 전량 차익 실현 3번. 그리고 다시 편입된 단가의 기준입니다. 다시 편입된 단가. 5월 25일 날 44,800원입니다. 47,000원입니다. 45,000원입니다. 다시 재편입한 가격이 계속 단가 높아지죠.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사서 그래요. 차익 실현 이후에 다행스럽게 전부 더 낮은 가격, 월등히 낮은 가격. 그게 멘토의 역할. 오늘 26일 기준에 42,300원, 44,900원. 왜? 이번 저점이 5만원 찍고 저점이 41,000원대니까. 또 20%씩. 띠어님은 이번에 가입하시고 들어오시자마자, 편입하시자마자, 월요일, 화요일 막 42,000원, 43,000원, 44,000원, 45,000원 편입하시자마자 오늘 이제 52,000원 찍고 내려올 때 오늘 이제 차익 실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공식적으로. 문자는 차익 실현 문자는 딱 3번 나간 거예요. 올해 2월 이후에 차익 실현 문자는 딱 3번. 전량 차익 실현 딱 3번. 그리고 차익 실현 이후에 최소 5,000원, 10,000원 미만에서 다시 산 거죠. 그게 1,000주씩이면 얼마냐고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26일 기준에 올려주셔야만 기준을 잡아드리니까. SM도 42,800원에 SM 상하이 박선생님. 오늘 막 너무 미끄러졌죠. 근데 괜찮습니다. 다만 거래량 없으니까 들여다보고 10% 비중이니까 더 확대는 안 하고요. 내일 기준에 신규 편입자들 편입하실 수 있을지 설정 잡아드리고요. 여력 있으신 분들 편입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했잖아. 결론은 이제 내일 HMM 또 28일 HMM 입적 벌어지겠죠. 그러면 제2의 HMM이 우리한테는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거 잡아내야죠. 그 중에 제2의 HMM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SM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호텔신라도 그렇고. 근데 제2의 HMM을 잡아내는데 결과물이 HMM과 똑같이 누적 한 300%씩의 수익이 나와야죠. 작년에 뭐 한 달 만에 시즌 200%씩 수익 났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종목에 실적의 모멘텀도 있고 여러 모멘텀만 있다면, 그렇다면 뭐가 무서워서 매매를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매매 잡아드릴 수 있죠. 누가?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요 어마어마해지죠. 오늘 그 방송은 1시까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종목군들 더 잡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준점 잡아드려야 되니까. 내일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극대형주에서 상한가 수준의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출석 체크 한번 더 가시죠. 윤정두가 최고야. 70110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70110.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들 중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4월 말에 26%. 차익 실현했으니까 4월 말 기준에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차익 실현 안 했는데 올려줘? 70110 얼른 그렇게 해서 이 수익률 좀 보시고 바로 이제 제2의 HMM 잡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몰래 VIP 방에선 다른 종목 사는 거 없어요. 똑같은 종목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HMM을 3번 고점에서 다 잘 팔고 다시 밑에서 다 3번씩 또 사고 또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면 SM이나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나 두산중공업이나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701109 얼른 701109 윤정도 최고. 오케이. 무료방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701109 매집주에 대한 자료 안 드렸죠? 제가 매집주 자료도 올려드릴게요 지금. 매집주에 대한 자료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께 7019 눌러주신 방은 혹시라도 매집주 자료 없으신 분들 매집주 자료도 보시고 그리고 거래량 부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 좀 내시라는 거예요. 수익 좀 MACD 그리고 오늘 아이고 뭐 야간 방송 원고나 이런 부분도 다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 수익을 다 잡아내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바로 이제 교육 들어갈 때 교육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교육 들어갈 때 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내일 개별 공략 잘 성공하시고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들어오셔서 문자로 매수하시고 매도 그럼 매도하시고 그리고 수익 내시면 되잖아. 아까 HMM의 매수 사인 기준처럼 그죠? 그래서 좀 차분차분하게 시장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뭐 초기 교육이 잘 안 되신 상태에서 막 나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힘겨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SM 가자 그랬는데 그 전략도 잡아드릴 거예요. SM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대처하시고요.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대처하십시오. 유료 방송에서는요. 편안하게 대기하고 계시면 문자로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든 문자가 딱딱딱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 녹화해 드리겠죠. 그 녹화해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녹화해 드리면은 그 녹화 방송 나중에 복귀 교육 받으시면 되는데 내부에 계신 분들은 그 전략대로 수익을 내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은 20분 녹화하는 사이에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20분 동안에 그러면은 기준점 못 잡아서 낭패를 보실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찌됐건 이러한 수익들을 다 잘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은봉 때 김미옥 선생님 SM 고민한 게 후회되네요. 뭐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에 올려놓을까요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함께 가시자는 거예요. 함께 가시면 문자 다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문자를 여러분들이 겁을 내고 그 HMM 같은 경우 보셨어요 솔직히? 자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 이렇게 문자가 계속 나오는 방을 보셨나요? 방송에서는 맨날 HMM 내가 추천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잖아요. 방송에서는 HMM 내가 추천했어 어쩌고저쩌고 엄한 소리 헛소리들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수를 잡아준 사람들이 있냐고. 매수할까요? 그러면 근데 좀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7,000원에 살했잖아.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으면 지가 사든가. 매일매일 거의 HMM은 거의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42,000원, 43,000원. 이 문자 받고 매매 편안하게 하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SM 내일 어디서 얼마에 살까요? 아니 윤정두가 쫓아다니면서 설명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설명 듣고 매매를 하셔야죠. 응? 그죠? 그러면 오늘 설명 드릴 테니까 아이고 문속이 남네. 오늘 설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캐치스탁에 오셔가지고 녹화 방송 좀 보시고 교육 방송도 보시면은 녹화 방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윤정두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여기에 무료 해가지고 HMM 목표주가, 대한항공 목표주가, 이현제약 상한가 릴리에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으니까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부터 해서 캔들 특별교육 이런 거 다 보시란 말이에요. 캔들 특별교육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힘들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HMM부터 해서 이럴 때만 잡으셨어도 4만원 초반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홈페이지 링크 윤정두 검색하시면 나와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이 안에서 절대적인 수익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1시까지 1시까지 방송해드릴 때 오늘 1시까지 가입하시는 분들 메인 화면에 오셔서 맨 위에 배너 누르시면 돼요.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인 혜택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할인 혜택 드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육 동영상 자료 요거 다 드릴 거예요. 요것만 마스터 하셔도 윤정두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윤정두처럼 수익률 대 1위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1시까지의 기준을 열어드립니다. 어제처럼 또 오늘 아침처럼 내가 일주일만 일찍 들어올 거야. 그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띠어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내가 좀 일찍 들어올 걸. 야 유료 오길 잘했다. 들어오자마자 수익 내고 행복하다. 이런 마인드를 대처하셔야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쪽에 출석 체크 한 번 더 할게요. 73분 들어와 계시는데 출석 체크. 좋아요 이거는 아까 7시 기준에서 올려주신 거고 출석 체크 그렇게 해서 구독 신청도 하셔야 됩니다. 19,000 지금 200명 등록돼 있으신데 내일 동영상 올라가면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듣고 하셔야죠. 출석 체크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또 HMM부터네요. 그러면 HMM부터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그 HMM의 기준에 전략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방송 원고의 기준이 되는데 오늘 방송 원고에서는 여러분들께 오픈을 못 해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보시면 어차피 어제 방송 원고와 비슷비슷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HMM이에요. 4월의 추출입 동향의 기준에 수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우리가 놓고 따지는 거는 야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 뭐하니? 수입도 많이 증가해서 경상수지는 개파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논하는 겁니까? 우리는 수출이 수입도 많이 되면 더 좋고 수출이 많이 됐다라는 거에 회원주들은 실적 범위의 기준 얼마나 좋고 행복하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지금 701109를 누르다 말으셨지? 12시 12분에 카카오 어디야 카카오톡에도 눌러주시고 유튜브에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캐치스탁에서도 인원이 그래도 들어와 계시는데 왜 페이지 하나를 못 넘겨요? 동네 창피하게. 얼른 701109 출석 체크 마저 해주세요. 저는 설명을 쭉 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701109 얼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출 증감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시고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라는 것이 예전에는 대만 업체가 오픈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진네온 현대장선이 오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제 정점 찍고 나서는 오픈을 안 했어요. 왜? 해운업종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정점에 달해서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지수를 노출하다 보면 이제 해운사 입장에서는 좀 버거웠었죠. 그러니까 해운사들이 사실 노출을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상하이 쪽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를 놓고 보는데 지난주에 역시 이제 또 신고가 랠리를 냈단 말이에요. 28일 기준에 또 지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응? 또 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하단 말입니다. 전망이 그래, 전망이 지금 현재 물동량이 너무 증가하고 배는 지금 뭐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데다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내용이 맞물려져 있다는 거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죠. 공적 자금 정책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죠.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리버리스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 그것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KLX 300 지수에도 6월 11일부터 편입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각에 대해서 지금 슬슬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산업은행에서 이제 전환 사채를 행사하지 않으면 배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공적 자금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 좋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전환을 하면은 시세 차익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는데 그걸 왜 시세 차익을 안 내냐 이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기준에 전환을 단행하게 됐을 때 그것은 장래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주가가 일부 희석되긴 하겠지만은 그것은 매각의 이제 지분율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할 때 이제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넘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산은하고 또 공적자금 비슷한 그 지분들을 합치면은 24%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환 물량 6월 달에 이제 6월 말이나 뭐 이럴 때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뭐 시차를 두고 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된다면 30%가 월등히 넘죠. 그러면 그 물량을 이제 전해주고 매각을 하는 거죠. 경영권이 안정화돼야 되니까. 뭐 장내에서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먹다가 목에 걸려서 다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룹 자체가 와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호그룹이 이제 대우건설을 가져갈 때 대우건설 임직원분들이 난리가 났죠. 왜 얘들한테 매각하냐. 대우가 그룹이 와해가 됐어도 대우건설이 금호를 먹으면 먹었죠. 어떻게 금호그룹이 대우를 먹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제 그 인수자금을 자금을 좀 이제 할인을 했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의 이자도 어렵고 또 인수하자마자 또 경기가 시장이 안 좋았고, 그래서 결론은 대우건설의 자산을 매각해서 이자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못된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뭐 지금에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얘기도 함부로 얘기도 못했죠 사실은. 어찌 보면 정경유착이죠. 안 그래요? 그거를 왜 날로 그렇게 먹을 수 있게 주냐 이거지. 어찌 됐든 결론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또 삼성테크인의 방산산업 부분을 하나로 넘길 때 삼성그룹 또 그 삼성테크인 임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삼성을 들어오려고 했지. 그리고 재계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반발 여러 가지.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떠돌았잖아요. IMF 때 LG 쪽의 반도체, 지금까지도 억울해하고 있는 그 반도체 사업을 현대로 넘겨라, 현대전자로 뭐 그렇게 되면서 또 현대에서 결국은 그 감당을 못해서 채권단에 넘기고, 채권단이 이제 하이닉스라는 이름을 잡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SK그룹이 가져가면서 하이닉스의 조 단위의 시설 투자비 비용을 SK그룹에서 다 받아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받아주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채권단의 그 부채를 한 방에 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어떤 현상이 나요. 경기 좋아봐야 채권단 이자 비용 받고 모아다 보면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시설 투자는 해야 되는데.
즉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HMM에 대해서 인수자가 예전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전이랑 똑같다면 무슨 뭐 최순실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최순실이 뭐 잘못했다고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포스코라든가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이런 쪽의 인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 말도 밑도 끝도 없는 데서 인수되는 또 피인수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매각에 대한 부분이 대형 그룹사의 경우라면은, 그렇다면은 HMM의 입장에서도 결코 나쁘진 않다. 글로벌 경기가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동량의 증가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운임료가 다소 이제 정점을 찍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인수자만 나오면 그럼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이슈도 있다. 거기에 이제 그 HMM이 가지고 있는 선박들 자체가 친환경 부분. 그 부분도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그렇잖아요.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민주당 항상 그래요. 항상. 왜? 공식적인 정치적인 후원이, 공식적인 자금의 후원이 어디서 나와요? 신재생 에너지. 공화당은요, 전통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합시다. 클린턴 대통령의 교토우정서 발의,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발의. 근데 부시 대통령 딱 들어오면서 야 무슨 헛소리여, 곰이 물속에서 자야지 뭐 난 모르겠어. 자 환경세고 나발이고 다 빼줄 테니까 전통 에너지 업체들 환경세 없애줄게. 마음대로 개발해. 교토우정서 파기. 트럼프 대통령 딱 들어오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파기. 결론은 그런 정책의 차이의 기준인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바이오 쪽, 그리고 공화당은 전통 의약품. 전부 그렇게 나뉘어져요. IT는 민주당, 전통산업 부분은 공화당. 근데 이제 이번에 산업이 바뀌면서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엑슨모빌이 항상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애플이 계속적으로, IT가 계속적으로, 그게 꼭 팬데믹 상태만이 아니에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버발 디램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정도로, 서버발 디램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가 좋은 거고, 그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아마존 어떻게 할 거예요? 넷플릭스, 유튜브 어떻게 할 거예요? 채널 돌려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채굴 경기라고. 비트코인 중국에서 좀 인정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컴퓨터 사양이 뭐 어쩌지. 야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서버별 디램이죠. 그 기준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그 실적 범위가 상당폭을 기준을 잡고 있을 때 정책적인 기준까지 맞물리게 되면, 그렇다면은 그 흐름의 끝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변동성 속에서의 고점 인식이 잡히지 않는 한, 급격한 거래대금의 축소가 연출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MM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다만 우리는 주의를 한다. 왜? 요거 이제 어제까지도 계속 보여드리고 오늘도 장중에 계속 올려드린 부분이 되는데, 5월 27일 목요일에 전략의 기준이 됩니다. 바뀐 게 일부 있어요. 기술적 접근은 기준 거래량 1000에서 2000만 주 플러스 양봉, 거래대금 최소 범위가 5천억 이상이 형성돼야 HMM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대 요인만큼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 변동성의 기준은 시초가 대비 5%가 나오려면 최소 저 정도의 거래대금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인데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일단 아니다. 예상치 9%는 상했지만 1분기 기준에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다. 그리고 2분기 기준도 컨센서스가 상향돼서 1조 이상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일정 범위는 반영돼 있다. MSCI 지수 편입이 발표가 되었고 28일 날 리밸런싱 효과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KRX 300 종목에도 신규 편입돼서 6월 11일 적용이 된다. 이것도 이슈가 된다. 다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는 막바지에 달한 그런 느낌이 다는 거죠.
매각 이슈는 시장 이슈가 되고 공적 자금 성향에 사는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뭐 민주당 정부의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수혜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집의 기준에 외국인들 약 5% 매집 중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지금 4.24인데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오늘 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매집이 됐는지를 명확히 아셔야죠. 언제부터요? 2월 25일, 15일, 2월 15일.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의 누적을 보시면 오늘도 이제 외국인 더 들어왔죠. 띠용 하면은 1,550만 주. 가장 많은 매집이 됐을 때 1,770만 주인데 그때 대비해서 손바뀜의 흐름이니까 계속 매수 단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굉장히 좋죠. 그러면 1,550만 주, 1,554만 주죠. 반올림에서 나누기 주식수가 3억 4,500만 주란 말이에요. 해주면은 4.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 더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5%의 매집이 단행돼야 이제 30에서 50%까지 거의 뭐 50% 수준을 놓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바뀜 통해서. 그리고 더더욱 좋은 거는 일단은 리버럴식 물량이 들어오는 거는 마감 동시효과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28일 마감 동시효과에. 그럼 그 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올 때에 지금 현재의 종가보다 좀 띄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죠 또. 그 27,940원이 평균 단가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매집이 돼 있고 최근 2, 3거래일 동안에 20위 안에 개일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오늘 5위로 미끄러지긴 했지만 1에 의해서 5위. 기술적 분석은 갭 캔들 상승 추세 지속돼 있고 부담스러운 요인은 저평가 국면은 넘어서 있다. 부채, 전환 물량 등, 또 고 PBR 등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 출회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26일까지 기준에 4.5%의 매집이 단행됐다 할지라도 1,550만 주던가요? 아유 또 까먹었다. 몇 주였어? 누적 2021-0215 1,554만 주 1,554만 주 그렇게 해서 4.5%의 기준으로 상향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가 49,400원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평균 매수 단가가 아이고 이것도 또 바뀌었네. 머리가 안 좋아요. 이제 저도 늙었어요. 나이가 이제 뭐 52 맞나요? 70년생이면 2021년 52이네. 아이고 생일 안 지났어. 좀 봐줘봐. 29,714원의 기준이 되죠. 29,714원 기준에 50% 그걸 곱해줘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9,714원 곱하기 50% 150% 현재 주가까지. 그러면 44,571원 이게 뭐다? 매집을 했으니까 5% 가까운 4.5% 매집을 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29,700원이래요. 그러면 이들이 한 44,000원까지 들어 올려놔야 여기서부터 까고 나가도 때리고 나가도 차익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 오버슈팅이 나와 있으니 어디서든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근데 리버런싱 물량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때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차피 인덱스 쪽이라서 주가가 밀리든 올리든 상관 안 해요. 추가 매수 부분도 이제 추정 매매 기준에서 일부 들어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그 결론의 기준은 하락 반전한다 이런 게 아니죠. 왜 우리 20% 비중 꽉꽉 채우고 있는데요. 전량 차익 실현 3번 하고 또 채우고 이때랑은 좀 차별화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3월 22일 날 현재가가 26,550원인데 매수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30% 붙어 있지만 시가총액이 저 당시 기준에 3억 5천만 주 기준 잡으면 7억 8억 막 7조 8조 하잖아요. 7조 8조짜리 종목에 매집 5%에 프리미엄 30% 이건 줄 수 있죠. 그들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가 기준은
공격적으로 잡을 때 3만 원까지 50%까지. 예.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 지분율이 또 높아지고 점진적으로 평균 단가 높아지고. 이때도 33,400원 거진다 왔지만 5%대 그 물량이었고 매집 목표 주가가 그들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 35,500원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4월 말에 그 이상을 넘기고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거야. 오버슈팅 나오는데 외국인들 지분까지 어떻게 돼? 축소가 돼버려. 누가 팔았어요? 한투가 팔았죠. 처음에 한투가 팔았어요. 한투가 팔고 이렇게 막 매도가 나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누가 팔았냐면 JP 모건 막 이런 데서 파는 거야. 모건 스탠리 막 이렇게. 이때는 한투가 파는 겁니다. 막 한투가 막 팔고 그랬어. 지금은요. 다시 대사 리벤스 물량에 대비해서 뭐 단기 차익 실현을 보는 그런 물량일 수도 있고요. 실적이 좋아서 들어오는 물량일 수도 있고요. 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게 3월 말, 2월, 3월 뭐 3월 또 4월 이럴 때 좀 들어오시지 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제한적인 기준에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의 거래량 수반, 그리고 양봉,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 그 다음에 여러 주도 창구, 한투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모건도 주도 창구가 되고 뭐 다 주도 창구 되죠. 한투 등 아시겠죠? 이 자료도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 안 해주시면 제가 올려드릴 명분이 없어. 윤정두의 영원하라, 주식시장이야 영원하라, 어디서 HMM 이런 분석을 들어보기도 어려운데 고맙다. 0000 펀더멘털적인 분석은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려주시는 내용 보셔도 충분하잖아요. 이 내용 빨리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0000 이거 보시고 내일 대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0000 출석 체크 한번 갑시다. 0000 그쵸? 0000 빨리 시간 없어요. 나머지 종목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래서 이 HMM의 경우에 55,000원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 55,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넘겨져 있지만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55,000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월봉상의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는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과 함께 들어올리기 때문에 6만 원의 고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0000 아니 채팅방 캐치스탁 너무 하시는데 주무시는 거 다들? 꼭 보면은 유료 고객님들만 다 드셔. 0000 우리 캐치스탁 채팅방도 유료 고객님들만 0000 이렇게 해서 HMM의 기준 요 범위를 여러분들이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도 내시고 그리고 대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0000 그렇죠. 0000 올리시는 방에는 전부 한진칼의 전략 기준을 올려드렸어요. 0000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수익을 내시고 하셔야죠. 그렇죠. 0000 그 자료를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 손해지. 0000 올리신 방들만 지금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좋아요. 0000 캐치 시작도 0000 영원하라 주식시장이요. 내가 수익 맨날 내게 이렇게 하셔야죠. 난 자신 있어. 누구랑 함께 윤정도와 함께 0000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결론은 그러면 이제 얼마의 목표 주가 최대 폭을 6만 원까지 열어놨는데 다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슈팅 자락의 범위를 예전에 20%로 잡았지만 지금은 이제 10% 넘기면 시가총액 17조짜리라 조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10% 넘기면 차익 실현 그게 아니야. 바보예요 우리가? 10% 넘기는데 막 프로그램 무지하게 들어와. 모건 들어와. UBS 들어와. 짱짱 들어와. 아우 좋아. 행복해. 고고고죠.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 하나가 막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 패대기를 쳐. 그럼 도망 나와야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죠. 왜? 28일 날 일단 리버리스 물량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패겠지. 뭐 하려고 장중에 패요.
그러려면 사지를 않았지. 그리고 어떤 뭐 속이고 속는 이런 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신풍제약의 기준을 보시면요. 신풍제약이 8월 10일 날 결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리밸런싱 물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쫙쫙쫙쫙쫙 쭉쭉쭉쭉쭉 올라왔죠. 대박.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HMM의 기준은 내일 최소 범위 거래량 얼마? 최소 범위 1000만 주인데 점진적으로 이제 리밸런싱 물량이 들어올 위치가 돼 있으니 1500만 주 거래량 터져야 최소 5%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1번 종목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된 거예요. 1번 종목 그죠? 1번 종목의 기준 1번 종목의 기준 HMM. 대한항공의 600만 주는 어떻게 돼요? 제2의 HMM을 찾아보자.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 SM을 먼저 할까요? SM을 먼저 합시다. SM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이런 장대음봉 떨어지면은 많은 고민이 되시죠. 거기에 아니 내가 팔면 바닥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결론적으로 장중 기준에 5일선을 이탈했다는 거죠. 5일선 이탈했으니까 어디서 배우긴 배웠잖아. 그 어디서 그럼 대도 않는 걸 배워오신 거예요? 소형주 잡주의 기준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못 봐, 기관 수급도 못 봐, 아무것도 못 봐. 막연해. 그러다 보니까 야 5일선 이탈되면 안 돼. 5일선이면 어떻고 7일선이면 어떻고 10일선이면 어떠나?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 또 이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어떻게 현혹을 시키냐면은 이평선 기준에 지표 이평선 기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이거요 8일선 보면은 기가 막혀. 그러면서 8일선을 딱 얘기해. 아유 8일선까지 안 내렸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또 7일선으로 볼까. 7일선. 7일선이 끝내주게 잘 맞아. 7일선. 어유 뭐 이거 7일선 안 깨졌잖아. 혹은 6일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쓰는 이 이평선을 쓰세요. 그럼 대박입니다. 아유 장난치나. 얘는 그냥 말 그대로 5일선이면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종가를 얘기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41,216원이에요. 41,216원. 종가 들어 올려놓고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으아 꼬리 달고 돌렸네. 망청이구나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HMM 같은 경우에 오늘 평균 그 거래 단가 49,580원보다도 눌렸어요. 그죠? 밑에서 끝났어. 이렇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제주 맥주가 어떻게 됐을까? 제주 맥주. 얘는 평균 단가가 오늘 거래 평균 단가가 5,593원이에요. 근데 종가가 4,900원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 평균 단가가 중요해요? 아니면 종가가 중요해? 거래 평균 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오늘 거래된 평균 단가가 중요한 거지. 예? 5,593원이었다는 게. 그 매물이 거기 있겠구나. 매물이 많이 거기서 많이 물렸으니까 투매한 사람도 많았겠구나.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돌리려는 흐름도 있겠구나. 별의별 해석은 다 되는 거야.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24,726원이 매매 단가예요. 근데 주가는 23,000원대 끝났어. 결국은요 1,000원 밑으로 끝났죠. 4% 밑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평균 단가나 힘의 기울기의 세기를 보기 위해서 보조지표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더 빠르게 돌려질 수 있느냐 그걸 보면서 보조지표를 보는 거예요. 윤정도는요. 이 보조지표가 윤정도 머릿속에 있죠. 그죠? 이 수치를 12, 26을 왜 넣는지도 모르고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개발하고 고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12는요 2주를 얘기합니다. 2주. 그때는 토요일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6거래일 2주. 그리고 26의 기준에서는요 한 달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9를 잡아놓은 거는요 MACD 이 기준에서의 9거래일의 평균치의 수치를 잡아내겠다. 이동평균. 여기서도 이동평균이 나오니까 그 수치는 바꿔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논리나 내용도 없이 5일선 이탈됐어요. 순절합니다. 빠이빠이 안녕.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SM의 경우도 뭘 놓고 보셔야 되느냐. 마찬가지죠. SM의 경우도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매집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보시자는 거예요. 자, HMM 꺼놓고, 왜냐면 뭐 이런 그 HMM 빠르게 보여드려요. 이런 거야 이제 보시면 뭐 하겠어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매집, 추세, 이게 21일 10월 21일 방송, 그리고 이게 주봉 21일 주봉, 이게 이 주봉이 23일 나갔구나. 다르죠. 갖고 나가자마자 폭등. 그러고 나서 이게 7,000원대, 이게 8,000원대, 이게 7,000원대 8,000원대, 이게 그러고 나서 이게 44,000원대. 추세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 줄 거는 데가 그게 이제 맨 처음 방송 갖고 나간 주간입니다. 저기서부터의 흐름이에요. 거래되고 못해 계속 실려 있죠. 그리고 뭐 매집의 기준 다 보여드렸고 이렇게. 그럼 SM의 경우는 어떠냐 했을 때 SM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고 SM의 기준에 매집이 제대로 돼 있구나.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HMM은 만약에 이제 공매도와 또 대차거래 상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이제 손바뀜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는 누적 수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MSCI 지수 편입되면서 SM은요. SM도 이 누적 범위의 교육을 잡아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오늘 기준까지 해서 오늘 조금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4월 28일부터 보시면 SM의 기준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슈가 지금 불거져 있는데 그 이슈 부분을 제가 나중에 따로 볼 거예요. 지금 같이 안 보고. 왜냐하면 이제 차분히 봐야 되니까. 오늘 35,000주 개인들이 오늘도 물량이 뺏겨졌네. 나는 물량을 떠는 줄 알았거든. 그죠? 그리고 5월 7일부터 4월 28일이라 5월 7일 4월 28일은 그 다른 종목이죠. 5월 7일 4월 28일은 신라 호텔 신라부터입니다. 5월 6일이 호텔 신라인가요? 죄송합니다. 헷갈려. 5월 6일, 5월 7일, 또 4월 28일 이렇게 매집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종목이 대한항공, 호텔 신라, SM 이런 데서 이렇게 연동돼 있거든요. 안경이 막 자꾸 눈을 긁네요. 기스가 나가지고 태 부분이 기스가 나지는 않았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누적구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띠용 248만 주. 저는 240만 주 줄 알았죠. 더 뺏긴 줄 알았지. 오늘 물량이 떠넘겨진 줄 알았지. 248만 주 나누기 2,340만 주 해주면 얼마? 하나 둘 셋 띠용 10.06%. 아니 10.59%, 10.60%네. 반 올리면서 10.60%를 매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본 매집 단가 대비해서 뭐 상당하죠.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오늘 종가 기준에. 그런 상태에서 10%의 매집을 했다고 해도 실제 이제 매수평균 단가 대비 248만 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월 7일 그 대비해서 36,725원입니다. 36,725원 곱하기 150%, 50%는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55,000원까지 들어 올려야 돼. 대박이죠. 허벌나죠. 왜 안 들어서 미리미리 들어가지. 근데 왜 공격적으로 안 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질 때 1,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급성이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장중 거래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돌려서 거래대금이 올라온 거고 시간에 포함해서 거래대금이 증가한 거지. 예? 굉장히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갈 때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다가 정리를 할 거냐고. 호가 공백이 너무 세다. 비중 많이 못 가져간다.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아도. 그럼 언제? 거래량이 빵 터질 때, 내일 같은 날. 거래량이 터지는데 그 이슈가 진짜 제대로 된 경영권 분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음봉이나 꼬리가 달릴 수 있어. 그럼 그때 얼른 차익 실현했다가 재편입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물량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변동성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호가 공백이 많아서. 그것을 몇 번 거치고 계속 거래가 수반되면 제2의 HMM이 되고 그게 이제 반짝이면은 말 그대로 단기 공략주가 됩니다. 내일의 기준은요.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를 말아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 뉴스 내용이라는 게 ASM을 인수하기 위한
카카오와 네이버의 뭐 장외 지분 경쟁 이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동질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 콘텐츠 사업 영위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가자. 그런 것에 대한 자회사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자칫 내일은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거래량이 무조건 500만 주 터져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시간대별로 움직임이 제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거래량과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쳤을 때 일단 어떤 그 기준이 형성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45,000원에 끝이 났고 11만 2천 주가 터졌는데 11만 2천 주의 3분의 1이면은 4만 주 가까이 되죠. 그럼 4만 주의 거래량이 동시효과에 터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더 높게 잡았죠. 어떻게? 500만 주의 거래량. 내일 최소 동시효과 5만 주 이상이 실린다고 봅니다. 많이 실리면 10만 주 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동시효과는 6%가 아니라 4만 5천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봐야 돼. 내가 그냥 무슨 소설 쓸 수도 없잖아요. 내일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대형주면 대형주고 거래가 원래 있던 종목이면요. 뭐 HM입니다. HM이 3% 갭 상승했다. 그럼 그 정도 전후에서 움직여요. 스타트가.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SM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 시가총액도 그렇고 거래대금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은 가늠할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눌림목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6% 수준이 아니라 야 44,000원에도 43,000원에도 막 뭐 물량이 좀 나와. 그래 거리가 막 거기서 맴돌아. 그냥 막 탁탁탁. 그럼 땡큐 하죠. 그러면 프로그램 쪽 수급도 봐가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갭 상승이 6% 이상으로 나오면 따라붙기가 너무 높게 올라가서가 아니라 이 물량을 소진해야 되거든. 일단 최소 11만 주를 갭 상승 이후에. 근데 그게 이제 손바뀜으로 딱 들어 올려졌고 쭉 뻗어 올라가는데 기존에 편입했던 쪽이 차익 실현한다? 그것도 머리 아파. 그럼 결론은 뭐다? 500만 주의 양봉이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본다. 그리고 10시까지 화장실 가기가 어렵다. 왜? 들어 올렸다가 순식간에 꼬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 때문에. 500만 주 기준에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개장초에 또 장중에 함께 실시간으로 대처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괜히 그냥 무조건 들어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제 혼자 하실 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주의를 해서 대처를 좀 하시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서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그 부분이 뭔 소리인지 모르시더라도 녹화방송, 교육방송 보시고 대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부분도 놓고 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SM이 행복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인 거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제 또 대한항공도 또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이제 보합권에 끝났어요. 내일 거래가 안 실릴 수도 있어요. 안 실리면 오히려 좋습니다. 오버슈팅이 막 팍팍팍 나오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가다가 들어올리는 그 흐름이 월등히 유리하죠. 이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 5월 6일부터 호텔 신라가 4월 28일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6일 이후에 대한항공 기준에 2021년 05월 06일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05월 06일이니까 그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의 누적 수급 1,091만 주. 나눠보세요. 그러면 3.47로 그럼 3%대요. 1,091만 주 나누기 3, 4, 7, 8 3.1%. 매수 평균 단가는요. 그럼 2.5 이상 5%까지는 30에서 50% 들어 올려놔야 그래야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5월 6일 기준 보시면 29,255원 29,255원 나누기 곱하기 130%부터 해보면 띠용 38,000원이 목표 주가가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3%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 주가 35,000원 잡아드리고 매집의 목표 주가 38,000원 잡아드리고 근데 왜 38,000원을 설정하지 않고
35,000원으로 잡았느냐 똑같아요. 개인 누적 수급이 일봉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주봉, 월봉으로 볼 때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조금만 더 확인하면 돼요. 조금만 더 확인해서 들여다보면 돼요. 얘도 지금 변형, 셋변형의 기준이 돼 있죠. 변형도 아니야. 셋변형의 기준이 돼 있죠. 우리는요. 우린 대한항공 땡큐 하죠. 매매 사인 제일 억울한 게 대한항공 29,500원에 못 잡은 게 억울합니다. 시장이 나같이 밀리고 종목이 나같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주력주 다 밀리고 대한항공도 막 밀려서 25,000원 공방인데 여기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예, 결국은요. 대한항공의 기준에 이제 5월 25일자에 문자 사인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월 17일부터 해서 어떻게 합니까? 35,500원, 29,900원, 3150원, 3850원, 31,350원. 그렇게 해서 20% 꽉 채웠습니다. 29,500원에 그러니까 30,550원 대비해서 3% 밀리면 편입하자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면 29,500원 정도면 된다. 29,500원 편입하자 했는데 그걸 편입을 못했다니까. 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다른 종목도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면서 미끄러진 거지 자기 혼자 문제가 있어서 미끄러진 게 아니라서.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등락 범위. 그러고 나서 오늘의 기준에서의 등락 범위. 그런데 앞으로의 목표 주가는 더 높대. 이야 땡큐야 돼. 야 윤정도 자기네가 평균 매수한 단가 그 수준에 다 오픈해 주네. 더도 오픈해 줄 거야. 더 이상도 그 이상도. 왜 못 해드리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못 이겨내시는 거죠. 혼자 계시면서 이런 거 이겨내신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도. 혼자 계시면서 이걸 이겨내 24일 날 못 견디죠. 수급이고 나발이고 못 견디죠. 그래서 멘토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화 받는 사람도 없어요.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고 내일 아침 8시 이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지금 나스닥 0.61%의 강세, 나머지 다 강세. 유럽도 돌리고 있어서 슬슬 내일 또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그러시면 잡아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왜 그 수익을 내실 생각을 안 하냐는 거지. 대한항공의 기준거래량 600만 주입니다. 내일 거래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보셔야 되고 아난티는 말 그대로 단기 공략주죠. 8,300억짜리. 내일 거래량이 2,500만 주가 안 실리면 못 들어갑니다. 2,500만 주가 무조건 실려야 돼요. 그래서 아난티의 기준에 이러한 거래대금의 기준, 거래량도 필요 없는데 원래는 거래대금의 기준. 거래대금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주가가 빠져요. 이거는 뭐 필요 없어.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실려야만 캔들 크기가 나온다. 이런 시원시원한 캔들 크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다 잡아먹었느냐? 저거 다 잡아먹었습니다. 11,000원부터 2018년 12월 11일이에요. 안 봐도 기억해. 왜? 이렇게 큰 수익을 낸 종목을 내가 잊어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수익을 낸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이 종목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윤정도는 삽니다. 왜? 거래대금 1,000억 넘겼죠. 그리고 거래대금 시장에서 가장 높죠. 시가총액 이제 막 1조 넘겨서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 종목이죠.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으니까. 특이한 케이스면 20% 따라붙죠. 왜? 시간에서 호재 내놨으니까. 짐 로저스 사회이사 영입했다고. 이거 여러분들 편입할 수 있다고? 뻥쟁이들. 그 다음에는요. 거래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대금 없으면 눌리면 안 들어간다. 거래대금 터질 때만 들어간다. 빰. 그리고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야 내가 여기서 실패했지만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유료방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나는 차익 실현을 못해요. 그거잖아. 유료방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조건 차익 실현이야.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제한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 거래량 개장부터 터지죠. 이때 들어가서 고점까지 올라온 저수익 먹고 꼬리 달리면 말씀드렸잖아요. 윗꼬리 달리면은 3분의 1 웃기고 있어. 변동성이 20몇 %씩 나오는데 3분의 1이야. 고점 대비 1.5, 2% 밀리면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일가 매매 지정돼갖고 거래대금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갭상승이야. 전량차익 실현이에요. 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나와야 안 나오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날만 한번 들어가서 수익 내고, 요 날은 거래대금 개장 초에 빵 터졌다가 죽었겠죠. 요런 날만 간단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럴 때 뭐 한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계속 가져갔더니 더 가더라면 신라젠 되는 거예요. 신라젠. 보실까요? 하나, 둘, 셋. 거래대금 없죠, 계속. 없어요. 미련을 가질 뿐이지. 뭔가 꿈이 있을 것 같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무슨 별의별 내용. 안 돼, 결국은.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내용이 현대로템이나 이런 테마주들, 경협주라는 게 실체가 어디 있어? 경협주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지금 휴전인가? 남북한이 휴전이에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휴전이겠지. 유엔이 허락을 해줘야 움직임이 나오겠지. 현대로템의 이 경협주로서 부각되고 난 이후에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이후에 거래대금 죽고 완전히 죽죠. 지금 움직이는 거 거래대금 한번 터질 때만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이렇게 쉬운 거,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건데 이걸 몰라.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는 거예요. EDGC, 수젠텍, 넵지노믹스 거래대금 봐봐 지금 있어요? 거래대금이 있냐고. 넵지노믹스 거래대금 있어요? 알소프트 작년에 뭐 난리를 쳤던 종목군들 거래대금 있냐고. 시젠도 마찬가지. 사실은 무상증자 발표해서 그런 거지. 무상증자 발표 직전까지 거래대금 있냐고.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신풍제약 거래대금 있어? 없죠. 단순하다니까. HLB 거래대금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거를 무슨 지금도 못돼 먹은 것들이 방송 나와서 낙폭과대입니다 편입하세요부터 정신 나간 것들 아니야. 이게 다 주봉이거든요. 2019년도에 이 무식한 랠리를 만들어 놓고 시가총액 장중 1위까지 만들어 놓고 저거 수익 다 잡아먹었죠. 거래대금 없으니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자 결론. 아난티가 내일 2천만 주 거래대금 안 나오면 안 돼. 2,500만 주 나와야 돼.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거래대금 없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국전력의 기준도 나중에 주력주로 볼 겁니다. 시가총액 뭐 17조에 달하는 종목에 단기적으로 폭등 나와라 이게 아니죠. 결론은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만 움직임 나옵니다. 우리는요 한국전력을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매매세는 나가야 안 나? 나갔죠. 수익 나 안 나? 났죠. 그게 유료 방해 기준이 어쩔 수 없잖아.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 보시죠. 한국전력 PPT를 안 만들어 놨구나. 한국전력 문자 사인이 24,000원부터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문자 사인 이틀 전 월요일 날 나가서 월요일 날 문자 사인이 24,000원대 나가고 24,500원이든가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번 더 나가고 내일 거래량 부분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천하에 뭐 한진 뭐 한국전력이고 뭐 한국전력 할아버지고 하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 한 변동성은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래량이 안 터져주면.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주지 않으면. 그러면 한국전력, 천하한국전력도 거래대금이 죽어버리니까. 우리 이건 낭패를 봤어요. 얘는 손절했어요, 솔직히. 창피하게. 앞으로 나중에 돼서 이제 주력주로 볼 겁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고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책이 바뀌면 정책이.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의 1,000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요. 두산중공업. 이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줄을 쫙 거드린 이 기준 2천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 이 두산중공업도 여러분들께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드렸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 죽어 있을 때 잘못 빠져나오지 못해서 마지막 자락에서 또 큰 폭의 손실폭을 안겨드리고 만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의 기준에서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하고
차분히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중공업도 뭐 별거 없어요.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5월 26일 날 09시 10분에 15,350원에 5% 교육입니다. 끝. 15,350원에. 근데 이게 교육해드리면서 얼마에 들어가? 13,000원대 들어간 종목이죠. 13,000원대. 그건 이제 공식적인 매매세는 안 드리고 개별 매매 방안에 갖고 계신 분들 AS 전략 잡아드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수익을 내셔야죠, 다. 동영상 다 올려드렸고. 결론은요, 내일 기준 내 두산중공업 2천만 주, 또 앞으로 당분간 일주일 이내에 2천만 주 정도 터져주지 않으면 시세는 또 둔화됩니다. 2천만 주 혹은 2천억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1,500만 주. 근데 내일은 2천만 주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한정기술도 마찬가지. 400만 주가 터지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의 경우에 오늘 개장 초부터 빵빵빵 치고 갔죠. 결국은 새배령 뜨고 와우 대박이죠. 4%가 우습습니까? 1,680억 분이 안 돼요. 200만 주는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동성 최소 7에서 10%까지 나옵니다. 200만 주 터지면 7%에서 10%까지 나와요. 호텔 신라도 보시면 4월 28일부터 매집이 됐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합니다. 달달달 애우고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편입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문자가 나가는 거야. 이런 종목만 문자 나가요. 380만 주잖아요. 얘가 주식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3억 9,800만 주, 3억 9,200만 주. 아예 죄송합니다. 3,900만 주. 정신이 없어 저도 이제. 결론은 어떻게 돼요? 10%의 매집이에요. 그럼 50% 들어 올려야 되죠. 50%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평균 단가 4월 28일부터 평균 단가 얼마? 띠용 91,750원. 그럼 91,767원 곱하기 150%.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13만 7천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 주지 않았느냐. 별거 없잖아요. 지금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일봉으로 볼 때나 그렇지, 또 주봉으로 볼 때나 그렇지, 월봉으로는요. 아직까지는 저것이 공매도 상환인지 대차 상환인지 어느 게 더 우위가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더 봐야 돼요. 더 거래가 터지는 모습 나와야 되고 매집 참고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실 거예요. 윤정두가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호텔 신라까지. 지금 먹을 게 이렇게 많고 미국 장의 흐름이 이렇게 긍정적인데 이 먹을 거를 다 놓치고 못 들어가고 못 잡아먹으면 누구 손해? 여러분들 손해래. 1시 8분이에요. 우리는 1등이 돼야 돼. 1111 한번 갑시다. 빨리.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도 캐치스탁에서도 원래는 캐치스탁이 100분 넘게 계시다가 너무 안 들어오시는 거야. 그죠?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시냐면은 30분 1111 30명 다 올려주시면 페이지 하나 넘겨가겠지. 68명 67명 계시잖아요. 채팅방에 1111 1111 1111 얼렁얼렁 1111 그렇게 해서 고마워요 윤정두. 우리 1등 같이 한번 1등 해봅시다. 윤정두 엄지척 한 번씩 쫙쫙쫙, 노란톡에도 카톡방에도 쫙쫙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수익 기준 잡아내시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 자료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교육 자료를 또 찾아낼 텐데 뭐 오늘 그 방송 원고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원고 52회차 53회차 이런 방송 원고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방송 원고도 다 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좀 내시고 그리고 기준 잡으시고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그죠? 그리고 호텔 신라까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골뱅이 빼고 시간이 너무 늦어졌으니까 골뱅이 빼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혜원님들은 내일 아침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상관없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말 그대로 좀 행복하고 수익 좀 내고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뭐 이런 기준이 잡혀야죠. HMM뿐만 아니라 누적 수급이 지금 뭐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냥 뭐 이쪽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 기준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장중에 교육을 다 같이 받고 전략을 꾸리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 부분 잘 잡아내시고 또 HMM 그 기준 전략 잡아드린 거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 또 홈페이지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 캔들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수익 잡아내셔야죠. 그죠? 호텔신라도 200만 주의 거래량을 잡아내셔야죠. 미국장 지금 상당히 좋아요. 1111 한번 쭉 한번 가보시자고요. 1111